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또 국내 정치 시간 있으면 국내 정치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얘기를 몇 번 했지만은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틀렸는데 한 10% 정도 차이 날 걸로 봤는데 별 큰 차이는 없을 때다마는, 근데 재선이 안 된다는 거는 맞췄죠. 물론 요즘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제서야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전부터도 처음 당선됐을 때 당선은 그때 첫 당선은 저도 맞췄고, 또 이번 재선 안 된다는 것까지 맞췄으니까 저는 멍석 깔아도 될 것 같아요. 가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그냥 그 이론으로나 공부해가지고 그럼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길 전문가라고, 아니 뭔가는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지도 못하고 그 정세에 대해서 그냥 그 교과에서 읽듯이 나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나오고 말이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출연료를 받아가. 참 답답한 인간들이 전문가라고, 참. 근데 이 사람을 제가 또 하나 더 맞출 생각인데요. 이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 직위 끝나면은 내년 1월 20일부로 끝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깜빵에 가게 됐어요. 탈세, 또 러시아 스캔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고소당하고 하는 게, 지금 이 트럼프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대통령이니까 지금 다 그걸 막아놨는데, 이제 이 사람 이제 미국 대통령인데 깜빵에 갈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내로 이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이번에 한번 패배를 했죠. 그 다음 또 깜빵 가죠. 그 소송전에 휘말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 사람 앞으로 한 5년 못 살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74인가 이렇게 되는데 80못 넘겨요, 이 사람. 약담하는 게 아니고 한번 두고 봅시다. 그때까지 제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난 벌써 이 사람 그 전에 올린 뭐에서는 트럼프 명복을 빈다고,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터무니없이 제가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이 사람 대통령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그런 미국 대통령 처음 봤는데, 이방카라는 딸이 있죠. 거기에 사위, 자기 식구들을 다 그런 공직에다가 다 놓고, 이런 대통령은 나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웃동네 김정은이나 말이지, 공산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민주국가에서 자기 대통령인데 자기 가족을 공직에다가 놓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4년 동안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 했었으니 전 세계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 민주주의 완전 붕괴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어요. 다 한번
미국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다, 가정마다 다 총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매번 1년에 한 3만 명이 죽어요. 총기 사고로. 10년이면 한 30만 명. 우리나라의 일개 중소도시, 소도시도 아니고 중도시 정도, 대도시는 아니고 그 도시 하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총기로. 그런데도 그 규제를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거 다 정치권이 연결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 미국은 어떻다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 미국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이제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얘기,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용어가 유행했었는데, 우리식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박정희가 많이 썼어요, 그때. 독재하느라고. 웃동네 보면은 김일성이, 그 친구도 그걸로 해가지고, 무슨, 우리식, 사회주의. 근데 그거는 나쁘게 사용한 거고, 좋게 해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우리 나라에서 또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쓰고, 나쁜 건 또 퇴보시키고 없애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미국 민주주의만 따라가다가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젠 안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선거제도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옛날 마차 타고 다닐 때 그때 했던 선거제도거든요. 이게 각 주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또 50개 주가 모여서 거기서 개표해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그런 걸 이제 간접 선거를 지금까지 해놓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까지는 그래도 진 사람이 내가 졌다 이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허점이 있어도 통과가 되는데, 이런 트럼프 같은 이런 친구가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썽될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이게 또 다른 대통령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돼 있다? 난 그전부터도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미국은 미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민주주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무턱대고 거기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게 모든 법이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실정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법도 또 만들었다가 또 거기에 대한 또 법의 맹점이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좋은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과감하게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선거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원인을 제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도 빈부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미국은. 근데 미국의 제조 공장이 다 괴멸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진국 이상, 중견국가 이상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데는 지금 제조업이 다 망가져졌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냐? 이게 거대한 중국이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된 지가 한 20년 더 됐거든요.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동안 중국은 거의 1년에 10% 정도의 평균 10% 정도로 그 성장을 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거나 그래도 방어를 잘하는 그 국가는 제자리 정도는 머물 수 있었지만 퇴보됐어요. 거의 다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조업은 망해가지고 했지만 수출로 좀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버텨왔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조업 우리나라 한번 나가보세요. 그 신발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무슨 볼펜이니 뭐 책상 의자 할 것 없이 그냥 전자제품도 거의 뭐 지금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중국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거 다른 거 뭐 좀 사보려고 해도 없어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 거 찾으려고 해도 다 OEM 제품이에요. 중국에서 공장에서 거기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조그만 소공장이나 중공장, 중소기업체에서 만드는 거기서 일해가지고 살고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그 초강대국인 그 미국도 지금 저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원청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 제2의 강국으로 떠올랐죠. 그때 한 20년 동안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중국도 안하무인이에요. 이제는 돈도 있고 뭐 힘도 있고 해놓으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또 특히 중국이 위험한 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획일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 하나 뭐 규제를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토론도 하고 하면서 상대방 그 국가 내에서도 걸러진 다음에 나오는데 이 공산국가권은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거기로 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버린단 말이야. 한순간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몇 번 당했잖아요. 옛날 초창기 때부터 마늘 파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뭐 그 사드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공산국가나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당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뭐 잘못 얘기하면은 거기 제재 들어가고 지금 또 호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군데 또 하고 있어요. 일본도 이제 강대국이자면 중국한테 함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 일본도 한번 가보세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다 그 양말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깨지 않은 한은 앞으로 전 세계의 불황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중소기업체가 다 무너지고 대기업체 그것만 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이에요? 엘리트급밖에 안 돼요.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뭐 밑에 뭐 제조업이 망하든 안 하든 잘 살 수 있죠. 중국도 이제 뭐 인건비가 비싸지고 뭐 하니까 이제 그게 또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될까요? 그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20, 30년이 내에 그렇게 급하게
이제 바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는 뭐, 다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그 리턴 그런 하는 기업체도 있긴, 뭐, 간혹 있긴 있지만은, 아직 그거에 대한 뭐를, 또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인건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뭐 고부가가치가 되는 그런 걸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게 필수품 있죠. 우리나라가 소비해야 되는 필수 항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그런 걸로 딱 그 종목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만큼은 국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인건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최소한 한 우리나라 제품이 3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어느 그 저렴한 가격대에 중국산하고 그 레벨을 거의 맞춰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제품이 중국 제품에 비해서 10배 정도 이제 성능도 좋고 디자인 면에서나 뭐든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알아주는 제품인데도 인건비니 그 생산비가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국가에서는 그거 어느 정도는 그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육성도 해주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뭐 그거 있잖아요. 요즘 농촌 살리느라고 그 쌀 보전금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되리라고 봅니다. 트럼프 얘기하다가 또 뭐 이쪽으로 얘기가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게 참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뭐 옆나라 뭐 일본 뭐 다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요게 뭐 금방 바뀌겠습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또 공장 돌리기 시작하니까 대기가 또 오염되고 막 그렇잖아요. 참 중국이란 나라는 평생을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 나라는 보면은 턱 하면 말이지 힘 있을 때는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질 않나 말이지. 조공을 바치라고 하질 않나. 이젠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또 오염된 그 공기 대기 오염시키질 않나 말이지. 황사 보내주고 참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쪼개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 20년 전에는 중국도 소련같이 붕괴되리라고 봤는데 참 그 중국은 그래도 뭐 지도자가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그냥 그렇게 살긴 사네요. 물론 뭐 그 체제에 살다 보면 그거 못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 그 독재 정권에 살 때 그때 뭐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뭐 국제 정세에
난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얘기는 못하고 국제 정세만 몇 개 뭐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다가 시간 다 가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은 요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뭐 오늘은 뭐 김경수 지사 그 선고 2심 선고가 나왔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엔 좀 얘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